네, 안녕하세요. 신나는 조합 기반 조성팀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대한 원활하게 사업 보고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보고 매뉴얼이 각 기업의 주소지와 이메일로 전달이 되었는데요. 아직 확인하지 않으셨다면 꼭 확인해 주시고, 못 받으신 기업께서는 저희 신나는 조합 홈페이지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사회적 기업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시니까 활용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사업 보고서 및 자율 경영 공시 작성 매뉴얼에 대해서 안내 드릴 예정이고요. 먼저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자율 경영 공시에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업 보고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 보고서 작성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 기업 사업 보고서 개요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 보고서를 작성하는 목적은 매년 4월 말, 10월 말 연 2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사회적 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그 모니터링한 자료를 사회적 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사업보고서 근거 규정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17조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또 평가 및 시정 명령이 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업보고를 꼭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성을 하지 않으시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번 이제 사업보고 제출 대상은 요 아래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07년 제1차 기업부터 2021년 제6차 인증사회적 기업까지고요. 우리가 2021년 12월 말에 사회적 기업이다 하시면은 사업보고 참여 대상입니다. 주체별 역할인데요. 일단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그리고 저희 통합지원기관, 그리고 사회적 기업이고요. 저희 통합지원기관인 신나는 조합에서는 작성 방법에 대해서 교육을 지원해드리고 내용을 검토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에서는 사업보고서를 잘 작성하셔서 최종적으로 제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 절차인데요. 1번부터 쭉 나와 있는데 우리는 4번, 5번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고 사실 대면 실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 실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이나 유선을 통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진행하시고 나면 사업보고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여기 오프라인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오프라인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보고서는 온라인 제출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요 밑에 보시면 기업 초안 작성, 이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시고 저장을 누르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한테 검토를 받으시고 대면 실사 확인증이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업로드 해드릴 텐데 업로드가 완료되면 기업에서 확인하시고 마지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끝입니다. 여기도 나와 있는데요. 사회적 기업은 사업보고서 작성 매뉴얼을 토대로 사업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비대면 실사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 실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올려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온라인 유선으로 실사를 진행하고 대면 실사 확인증을 업로드 해드리면은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사업보고서, 첨부서류, 확인서류를 확인하여 작성 내용을 검토 후 사회적 기업에 비대면 실사 확인증을 발급해 드린다는 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발급이라는 건 저희가 사이트에 업로드를 해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보시면
실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구비 서류 첨부 단계에서 대면 실사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실 저희가 대면 실사를 했을 때는 구비 서류를 기업에서 직접 준비를 하셔가지고 실사 때 저희한테 보여주셨어야 됐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기업에서 구비 서류를 그 필수 제출 서류를 SEIS 통합정보 시스템에 올려주실 때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같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제출은 온라인으로 한다. 그리고 익스플로러로 진행하게 되면은 조금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엣지나 크롬 같은 최신 브라우저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네. 사회적 기업 통합 정보 시스템 여기에 다 이제 우리 사회적 기업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고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이제 등록을 하시면 되는데 기업 회원으로 이제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제출 서류인데요. 먼저 사업보고서 한부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온라인에 작성하던 모든 내용이 사업보고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보고서 양식이 없기 때문에 뭐 사업보고서 양식은 어디서 다운받나요? 라고 질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시스템 창에서 등록하는 것들을 사업보고서라고 하기 때문에 양식은 따로 없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구비해야 될 서류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업자 등록증 사본 한부 그리고 2021년 재무제표 한부인데 요거는 꼭 반드시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거친 재무제표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 올해죠. 올해 사업계획서 한부. 요 사업계획서는 페이지 55페이지, 매뉴얼 페이지 55페이지 부침 2번에 샘플 양식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정관 사본 한부인데 이 정관 같은 경우에는 21년 중에 작년에 정관을 우리가 변경을 했다 한 경우에만 변경 정관을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변경하지 않은 기업께서는 제출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밑에 본점 및 지점 현황 요것도 우리가 이제 지점이 있다. 우리 기업이 지점이 있을 경우에만 서식 3을 통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대면 실사 확인증은 말씀드렸듯이 기업에서 제출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기업에서 업로드한 서류를 확인하고 저희가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올려드릴 예정이니까 기업에서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 밑에 오프라인 사업 보고서라고 있는데 우리는 오프라인으로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온라인 사업 보고서만 확인을 하시면 되고 이 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면 실사 시 지참 확인 서류인데요. 원래는 대면 실사 시에 기업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서류들을 그 구비 서류 첨부해서 이제 시스템에 올리실 때 같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시스템 상에서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확인 서류에는 급여 대장, 임금 확인용이에요. 그래서 21년 12월 말 기준에 급여 대장을 올려주시고 출근 카드도 2021년 12월 말 기준인데 만약에 없으시면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근로시간 확인용입니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는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확인서인데요. 이거는 해당 기업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또 회의록 같은 경우에는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운영실적 확인용으로 우리가 21년에 회의하신 내용에 대한 회의록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항목별로 어떻게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1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그 SEIS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화면인데요. 이 오른쪽에 일반 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왼쪽에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이쪽에서 들어가시면은 그
사업보고서 등록 조회라고 이렇게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이제 사업보고서 탭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입력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는 겁니다. 네. 기업 현황 입력하실 때는요, 우리는 지금 2021년 12월 말 기준에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우리가 어떠한 기업 운영을 했는지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기업 현황은 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되고요. 작성하신 내용 중에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와 다를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밑에 나중에 그 매뉴얼 첨부에도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증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는 경우에는 서식 3을 통해서 본점 및 지점 현황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식 3도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기업 현황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작성하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은 밑에 다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사실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업종, 주업태, 부업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업종이 많다, 여러 가지다 하면은 여기 보이듯이 매출액 기준 상위 업종을 선택해서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업태나 종목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목적에 대한 내용은 별지 1에 사회적 목적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보시면 정강 변경 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없음, 우리가 변경을 하지 않았다 하면 변경 없음을 체크하시면 되고 변경을 했다, 그러면 변경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변경 여부에서 이렇게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고 하시면 되고 요 밑에 팝업을 누르시면 정강 변경 여부, 변경 없음, 변경 뜨시고 언제 변경했는지, 언제 신고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재하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정강 변경 신고 사항은 아래에 있는 9가지예요. 우리가 이 9가지 중에서 변경이 된 내용이 있다 하시면은 변경을 선택하시면 되고 변경 사항이 없다 하면 없음 선택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기업 소유 구조인데요. 이렇게 탭으로 이동하면 작성하게 떠요. 그래서 여기 지분 비율이 보이시는데 지분 비율의 총합이 100%가 되도록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해당 사항이 없으시면 사실 주식회사 말고는 해당 사항이 없으실 텐데 해당 사항 없음을 여기 성명에다가 기입하시고 그냥 지분 비율에는 100이라고 입력하셔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되는데요.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 구조로 갖고 있으며 또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임원 겸직이 불가하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의사결정 구조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2014년 이전에 인증받은 기업 중에서는 이사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운영 중인 의사결정기구를 기타란에다가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란은 여기 보이시는 기타, 여기다가 현재 운영 중인 의사결정기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의사결정 구조 작성 기준은 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작년 1년간 개최한 의사결정 구조 실적을 여기다가 입력해 주시는 거고요. 참여 범위 인원은 모두 연 인원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에 이사회를 2번 개최를 했는데 근로자 대표 1명이 2번 다 참석했다. 그러면 2명으로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연 인원 참석 기준으로 작성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운영하고 있지 않은 곳들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기구를
기타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사회적 목적 재투자인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은 이윤이 발생한 경우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는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뺀 금액으로 산정을 하고요. 요 밑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기본 단위는 원 단위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20년도에 발생한 금액을 21년도에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기업이 결손이 발생했다, 이익이 없다 하시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여기 밑에도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은 지원 내역입니다. 지원 내역은 손익계산서, 원가 명세서상 지원받은 내역을 기입하는 건데요. 이것 또한 기본 단위는 원 단위로 기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작년에 정부 지원과 민간 지원을 어떠한 항목으로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작성하시는 건데, 여기 정부 지원에 보시면 일자리 창출부터 사회보험료까지는 저희 재정지원 사업이죠. 그래서 따로 내용을 작성 안 해주셔도 되고, 요 금액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놨는데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는 내용을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고 금액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내용을 기입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금액은 원 단위로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 밑에 정부 지원, 민간 지원 어떻게 작성하시는지 예시들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는데 조금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재정성과입니다. 재정성과는 손익계산서 및 원가 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는데요. 우리 인증 기업이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 하면은 지점과 지부 지회의 실적까지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 기본 단위는 마찬가지로 원 단위입니다. 1,000원 단위로 옛날에 썼었는데 다 원 단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금액 기입하시는 란에는 다 원 단위로 기재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공공시장과 민간시장 매출로 나누어서 입력. 여기 공공시장, 민간시장으로 나누어서 입력하게 되어 있고요. 손익계산서상 매출 원가 총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시고 또 손익계산서상 상품 매출 원가 금액을 그대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 또 이런 부분들은 자동 계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산서상 판관비, 급여, 재수당, 상여금, 일용임금, 퇴직급여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기 때문에 잘 산정하셔서 기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미포함되는 항목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원재료비, 경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재해 놓았지만 제조업의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조업이신 경우에는 이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고용인데요. 우리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 지금 1명 이상의 유급 근로자를 다들 고용을 하고 계실 텐데 유급 근로자 고용 기준은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 근로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등 우리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고 계신 분들은 다 유급 근로자고요. 참고사항으로는 아시겠지만 대표자님은 유급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 여기 메모 보시면 대표자,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의 직계 좀비속은 유급 근로자에서 제외입니다. 그래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작성하실 때. 또 작성 시점은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대한 성과들을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21년 말 기준이고요. 인증기업의 경우에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 하시면 그 지점, 지부 지회의 실적까지도 포함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탭으로 다 이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누르면 작성하시는 란이 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작성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유급 근로자 명부 작성하시는 때에는 엑셀 파일을 올리시거나 직접 입력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신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기 샘플 다운로드,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누르시면은 그 유급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실 수 있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밑에 우리 취약계층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근로자의 취약계층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올해 조금 새롭게 신설된 게 청소년 쉼터의 입퇴 소환자, 요 취약계층 유형이 하나가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시는 부분은 여기 요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급 근로자 명부 작성하실 때 근로자의 주민번호 13자리를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요. 주민번호 때문에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 신나는 조합 진흥원 고용지청에서는 이 시스템에서 확인할 때 뒷자리가 다 암호화 처리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유출 위헌성이 없는 점, 저희는 못 본다는 거 참고하셔서, 혹시나 조금 걱정하시는 근로자분들이 있으시면은 유출 위험성 없다, 저희가 볼 수 없다라고 조금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 취약계층 유형의 중복으로 해당하는 경우 채용 당시 분류 유형 한 가지만 기입한다. 예를 들어서 고령자이신데 장애인이시다. 그러면 채용 당시에 뭐 고령자로 해가지고 뭐 산정하셔서 채용을 하셨으면 고령자로 한 가지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임금을 입력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2021년 12월 급여 대장을 참고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세전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되고,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지급하신 것까지 모두 포함해서 세전 총급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중도 입사하시거나 또 휴직하셔가지고 한 달치를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상 월급여, 월 총급여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또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주 단위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 40시간, 뭐 주 15시간 이런 식으로 주 단위 근로시간을 하시면 되고, 요거에 대한 출근 카드도 우리 첨부 서류로 있는데, 만약에 출근 카드가 없으시면은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보이는 대로 실사 확인 서류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코드들이 나와 있는데 참고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또 우리 사회적 기업 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여기 이것도 사업마다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 지원 받으셨으면은 이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는 샘플 파일 다운로드를 통해서 엑셀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기재를 다 하신 거고, 하신 엑셀은 다시 엑셀 파일 업로드,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셔서 업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엑셀 파일 다운받아서 작성하는 방법이랑 직접 그냥 셀을 추가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파일을 다운받지 않으셨다면은 추가를 누르셔가지고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급 근로자가 많은 경우에는 행을 계속 추가하시는 게 힘드시니까 엑셀 파일을 다운받으셔가지고 업로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사회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경우에는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랑 혼합형은 반드시 입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그리고 기타형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성 기준은 2021년 1월부터 12월 1년간 제공한 사회 서비스 실적을 기입하시면 되고, 이 기입하신 실적에 대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같이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은 저희가 검토하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우리가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다. 그러면은 요 지점 지부 지회의 실적도 같이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별지 2에 사회 서비스 제공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 온라인 사업 보고서 5페이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게 별지 2입니다. 요 나와 있는 별지 2 이렇게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인원에게 어떠한 내용으로 몇 명의 수혜자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작성해 주시는 거고요. 네, 이렇게 제공 유형, 수혜 대상자 다 나와 있고요. 또 좀 여기 보셔야 될 게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12개월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한 명으로 입력하시는 게 아니고 12명, 12명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월 단위로 구분하여 인원수를 산정한다 라고 써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한 명에게 1년 동안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월 단위로 구분해서 12명으로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참고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은 지역사회 공헌입니다. 이거는 인증 유형 중에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형이다 라고 해당되는 기업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기준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부터 12월에 지역사회 공헌안 또는 기타 실적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인증기업의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실적도 같이 포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밑에 예시가 있어요. 이렇게 예시가 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또 보면 우리가 지역사회공헌 가나 다형 중 인증받았던 유형의 실적을 바탕으로 수치를 활용해서 최대한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비율이나 이렇게 숫자로 정량적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창의 혁신형인데요. 이건 기타 창의 혁신형에 해당하는 기업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2021년 1월부터 12월 기타 창의 혁신형 실적을 기입하시면 되고 또 지점 또는 지부 지회가 있는 경우 그의 실적도 포함하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작성하시는 것도 밑에 다 예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연계 현황입니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연계된 기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관명과 연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입을 해주시는 건데요. 연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뭐 일회성으로 일회성은 연계라고 보기 사실 어렵고요. 단순한 거래 이상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밑에 나와 있듯이 MOU를 체결하셨다든지 뭐 계속 장기적으로 설립 지원을 하셨다든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지원하셨다든지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연계라고 보고요. 단순 일회성은 연계라고 보기 조금 어렵다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 작성하실 때는 여기도 기본 단위는 원 단위다. 원으로 금액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연계 현황 정보를 입력하는 이 탭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라고 뜨는데 확인 눌러서 이렇게 추가하셔서 있으시면 내역을 쓰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안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재정 지원, 생산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 지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밖에 위에 말고 그 밖에 지원 내용이 있으시면은 기타 1, 2로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구비서류 첨부입니다. 지금 사업보고서부터 기업 현황, 유급근로자 명부까지 다 작성을 하시면 구비서류 탭으로 오게 되는데요. 지금 업로드 하실 서류들이 여기
옆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 인증서는 첨부를 안 해주셔도 되고 또 7번 대면 실사 확인증은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머지 2, 3, 4번 사업자 등록증, 재무제표, 또 사업계획서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관은 우리가 작년에 변경했다. 변경한 정관이 있다 하면 올려주시고 또 본점 및 지점 현황은 있으실 경우, 지점이 있는 경우에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올리실 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면 실사 확인 서류,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사를 진행하다 보니 요 실사 확인 서류까지 같이 올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급여 대장, 출근 카드, 또 사회 서비스 제공 증빙 서류, 요거는 해당하는 기업만, 그리고 이사회 회의록, 우리가 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있는데 개최하신 회의록에 대해서 첨부를 해주시면 되고요. 파일당 용량이 10메가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용량이 넘어간다 하시면은 압축을 하셔서 이렇게 용량 초과 시 압축하셔서 업로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되는데 반드시 저희 지원기관 신나는 조합에 실사를 거친 후에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출 버튼 누르시면 더 이상 사업보고 수정이 불가하기 때문에 일단 저장을 누르시고 저희한테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누르셔도 됩니다. 제출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라고 확인을 받으신 후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 서명 및 제출인데요. 서명 가지고 계신 파일 있으면은 그거 사용하셔도 되고, 직접 그 마우스 커서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여기 보입니다. 서명 직접 입력하기, 저장된 서명 파일 업로드하기, 이렇게 2개 해가지고 서명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직접 사인하시는 거랑 여기 업로드 하시는 거랑 2가지로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저희 필수 서류죠. 22년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샘플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계획서 따로 제출하실 거 작성하셨으면 그거 제출하셔도 되고 어떠한 내용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가게끔 네, 샘플을 활용하셔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저희 이제 변경사항 있을 때 인증서 재발급 받으셔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것들이 재발급 사항인지 또 나와 있고요. 꼭 첨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관 변경 신고 관련해서도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보고를 작성하고 제출을 완료하게 되면은 경영공시 참여하시겠습니까? 라고 탭이 뜨는데 거기서 확인을 누르시면은 경영공시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실 경영공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이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자율경영공시입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업께서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영 공시에 대해서도 좀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면은 사회적 기업이 추구하는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와 운영 성과를 미래의 투자자 참 중요하죠. 미래의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의 사회적, 재무적 성과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여기 개요 개념 보시면 사회적 기업의 경영 상태 및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정보 등을 다양한 이해관계자에게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경영 공시하신 자료는 저희가 검토가 완료된 이후에 하반기 중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가 될 예정이고요. 마찬가지로 SEIS 통합정보 시스템에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 여기 참여 절차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사업보고서 제출하시면은 바로 작성하실 수 있게 뜨기 때문에 네, 바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 통합정보 시스템 화면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렇게 왼쪽에서 사업보고서 경영공시 여기 들어가시면 작성하시는 이렇게 경영공시 신청 이렇게 누르시면은 시작이 됩니다. 사실 경영공시는 사업보고 작성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어려우신 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성함이랑 메일, 전화번호 작성하시는 거고 작성 시점은 사업보고서와 동일하게 2021년 12월 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2년 4월 제출용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가 제출된 상태에서만 경영공시가 가능하고 만약에 사회적 기업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셨는데 경영공시부터 먼저 하시겠다고 경영공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탭이 뜹니다. 사업보고서 제출한 완료 후 신청해 주세요 라고 팝업이 뜨기 때문에 꼭 사업보고서 제출 완료하시고 경영공시를 하셔야 됩니다. 네, 해당 페이지 기재가 끝날 때마다 꼭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수정을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최종 제출을 하고 나면. 그래서 항상 작성하신 부분에 대해서 임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 용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10MB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서류가 많으시면 압축하셔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듯이 경영공시 자료를 제출한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작성 내용을 확인하시고 제출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한 내용 나오고요. 네, 기업 개요 작성하시는 단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요 위에 작성하셔야 되는 내용들의 예시가 요 밑에 따라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요 정도 수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미션과 비전, 주요 영역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나와 있고요. 네, 지배구조 사회적 성과는 작성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셨다면 다 자동 연계가 되기 때문에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경제적 성과 첨부 서류 이 부분은 경제적 성과 부분도 저희가 사업보고서에 다 기재를 했고 자동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작성은 안 해주셔도 되고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 시 등록한 사업계획서 2022년 사업계획서와 재무제표 2021년 재무제표를 이 밑에 첨부 서류에다가 첨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도 관련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요 위에 보시면은 완료 버튼이에요. 작성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에 제출 버튼을 클릭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한번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면은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다 확인하시고 모두 완료가 됐다 싶으시면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경영공시가 자율경영공시인데 그러면 경영공시를 참여하면 어떠한 혜택이 있냐 하면 여기 나와 있듯이 고용노동부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재심사 지원 시에 가점이 부여되고 또 진흥원 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 참여 시에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니까 뭐 사실 이러한 혜택 때문도 있지만 경영공시는 참여해 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사업보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사업보고서 초안을 먼저 기업에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29일까지 이제 사업보고 완전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저희가 신나는 조합에서 올려주신 서류를 검토를 하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총 사회적 기업 수가 총 564개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 기업들을 다 검토하려면은 기업분들께서 먼저 업로드를 빨리빨리 해주셔야지 딜레이 되지 않고 바로바로 검토를 해서 제출 일정 늦지 않게 제출 완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보고서 초안을 일단 4월 20일까지
작성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제 올려주신 서류를 토대로 담당자들이 이제 확인을 할 건데 올려주신 서류 중에 미비한 서류가 있다 하면은 보완 요청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필요시, 보완이 필요할 시에 보완 요청 드릴 거고요. 보완할 사항 더 이상 없다, 최종적으로 제출해도 된다 하면은 저희가 대면 실사 확인서를 신나는 조합에서 업로드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업께서는 업로드 한 거 확인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면 되는데 제출은 4월 29일까지 모든 기업이 제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4월 20일까지 빠르게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빨리빨리 검토해서 모든 기업이 4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관련해서는 이제 지방고용간서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우리 기업은 사업보고서 이제 4월 사업보고서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필수 서류 업로드 하실 때 실사 확인 서류도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비 서류 탭에서 같이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급여대장, 21년 12월 출근 카드 또는 근로계약서, 그리고 사회서비스 제공 있으시면 확인서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이사회 운영위원회 회의록도 꼭 첨부를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사업보고와 경영공시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는데 조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작성하시거나 하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편하게 저희 신나는 조합으로 연락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모든 기업께서 기업 운영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고요. 저희도 어떻게든 기업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고, 앞으로도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리고 지원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연락 부탁드릴게요. 오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사업 보고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022년 사업보고서, 상반기 사업보고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